당신은 지금껏 세상이 말하는 동맹이라는 단어에 속아왔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가장 믿었던 우방이 하루아침에 짐덩어리가 되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 문명이라는 거대한 빌딩의 철거 작업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그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투입된 잔인한 철거 용역 반장에 가깝습니다. 그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선언했을 때 대중은 비웃었지만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내는 세입자의 방을 빼앗고 그 자리에 수익성 높은 금고를 설치하려는 의도를 비웃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논리이며 가장 효율적인 자본의 문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던 낭만적인 유럽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내야만 합니다. 트럼프가 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유럽을 더 경멸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설계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담지 않기에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한때 전 세계 부의 절반을 가졌던 유럽의 위상은 이제 세계 GDP의 20% 선조차 위협받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 50대 테크 기업 리스트를 펼쳐보십시오. 유럽의 이름은 고작 4-5개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과거의 영광에 기댄 낡은 제조사들 뿐입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당신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중 유럽의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럽의 유니콘 기업들은 규제라는 족쇄를 피해 모두 미국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는 안보 청구서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오늘 당장 유럽에서 손을 뗀다면 유럽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장 쏟아부어야 할 돈은 최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2년치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막대한 비용을 미국에 떠넘기고 그 돈으로 공짜 복지잔치를 벌여왔습니다. 미국이 피를 흘려 지킨 울타리 안에서 유럽은 고상한 척 인권과 환경을 논하며 미국을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눈에 비친 유럽은 맛집의 비법 소스 배달은 끊겼는데 손님 앞에서만 거두름을 피우며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내뱉는 염치 없는 주방장과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동업자와 계속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푸틴이나 시진핑에게 묘한 존중을 표하면서도 유럽 정상들에게는 면박을 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강자의 논리를 숭배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힘이 있고 확실한 자기 패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안보는 미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시장은 중국에 구걸하면서 입으로는 도덕적 우월성을 외칩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가장 혐오하는 위선입니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민주주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는 유럽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던집니다. 낮은 출산율과 무분별한 이민 정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유럽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문화 전쟁입니다. 유럽이 전파하는 진보적 가치, 즉 PC주의나 극단적 환경론이 미국의 국익을 좀먹는 독약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이라는 오래된 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미국의 납세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시대를 끝내려 합니다. 그는 유럽의 뿌리 자체가 썩었다고 보고 있으며 썩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자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균열이 당신의 점심값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연금 펀드, 당신의 아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수출 물량, 심지어 당신이 큰맘 먹고 사는 명품 가방의 가격까지 이 모든 것이 대서양의 균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안보 청구서를 들이미는 순간 유럽은 생존을 위해 세금을 올리고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유로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유럽에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바닥을 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미국이 유럽이라는 시장을 버리고 자기들만의 요새를 쌓기 시작하면 한국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침몰하는 유럽과 함께할 것인가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자금이 불안정한 유럽과 신흥국을 떠나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미국의 품으로만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라는 환상에 빠져 유럽산 자산에 투자하거나 그들의 경제 모델을 추종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난 거대 여행선에 1등석표를 끊고 승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고대 로마가 무너질 때 변방의 속주들은 로마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안보 무인 차자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재정이 바닥나고 중심부가 위태로워지자 로마는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방패를 거두어 철수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속주민들이 마주한 것은 야만인들의 칼날과 처참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19세기 팍스 브리타니아의 종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리던 국가들은 영국의 구력이 쇠퇴하자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사냥터로 변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겪는 상황은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로마가 방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정찰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을 미국에 100%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화려한 갑옷은 장식일 뿐 실제 전태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역사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사냥당했는지를 피로 기록해왔으며 지금 그 기록에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도덕적 명분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우방이니까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은 당신의 자산을 녹여버릴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힘과 실리로 재편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유럽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십시오. 유럽은 이제 혁신의 발상지가 아니라 규제의 지옥이며 전 세계 자본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적 보호무역엔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기업과 자산에 베팅하십시오. 셋째, 공급망의 흐름을 주시하십시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는 그곳의 자원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물류의 목줄을 쥐기 때문입니다. 물류의 흐름이 바뀌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넷째, 문화적 동일성이라는 감상적 연대를 버리십시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나누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당신 역시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보험과 연금, 투자처를 전수조사하십시오. 그 안에 낡은 유럽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존벌레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서구 동맹이라는 잔치가 끝나고 불이 꺼진 뒤에 차가운 계산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계산서를 누가 지불할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결코 자신이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은 이제 세계사의 주역에서 내려와 거대한 탄광지자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물관의 박죄된 전시물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세워지는 미국의 요새 안으로 한 발 먼저 뛰어드시겠습니까? 동맹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온함에 취해 잠든 사이에 누군가는 당신의 방을 빼앗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금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당연히 누려온 그 모든 권리와 안전이 다음 계산서에 적힌 항목일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제의 동맹을 믿으며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오직 당신만이 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보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우산이 접히는 순간을 이미 계산하고 당신만의 지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맹은 신뢰가 아니라 언제든 재계산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질문에 답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미 누군가는 당신을 비용 항목으로 계산해 계산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선택은 아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다음 계산서가 도착했을 때 그 선택권이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